죄송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자, 오늘 오후 3시 반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과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 우리 탑10에서도 나오신 패널들이 매일 얘기했습니다. 사과 빨리 해야 된다. 시기가 지금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했는데 사과문의 제일 앞부분 내용이 시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과 시기. 그걸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독촉을 굉장히 많이 받긴 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 그러니까 당 밖에서 말할 것도 없고 당 내에서도 이상돈 의원 이런 분들이 빨리 안철수 의원이 나서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엄청난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만 검찰 수사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결국 지도부로 검찰 사건이 넘어오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오늘 결국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본문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고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 입장 발표를 들으면서 받아치기를 하던 모든 기자들이요, 이 부분에서 움찔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다 짊어지겠다. 결국 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견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검찰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후보인 수준이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거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소정석 편집장님, 네. 저는 2번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겠다와 짊어지겠다라는 말은 계속 반복됐는데 저게 뭘 뜻하는지는 저는 2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저 부분은 이제 원론적인 언급이죠. 네. 원론적인 언급이고 지금 책임질 시기는 아니다라는 얘기고 네. 그 얘기는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지난번에 이제 당의 광고 관련해서 그 김수민 의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처럼 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 부분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결국 지금 안철수 전 후보의 생각은 최종적인 판단, 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당이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거나 어떤 조작에 적극적으로 응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 책임을 지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대통령 후보였을 때 그 후보께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무슨 당대표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데 유일하게 질 수 있는 거는 그냥 정계를 은퇴하는 것 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진다고 했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만약에 정계 은퇴 정도를 얘기하려면 국민의당이 이준석 씨뿐만 아니고 위에 있는 전체 공명선거대책 그 단 전체에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알고도 그거를 그대로 발표를 했고 은폐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말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했지만 어떻게 그거를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려웠다. 네. 사실요, 오늘 발표문을 들으면서 기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이 제보 조작 사건의 거짓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 보고 받았냐, 이 부분인데요. 역시 질문 나왔습니다. 대답은 이랬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기자회견 당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뚜벅이 유세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터넷 생중계가 거의 24시간 제 주위에 계속 붙어서 전국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모든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결론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고 받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사실이죠. 한참 지지율이 막 고공행진을 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크게 폭락하니까 뚜벅이 유세라는, 그러니까 걸어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것을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실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대선 앞두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당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일일이 보고받지 못한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문준용 씨 조작 사건도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탐탁치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거짓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것이냐, 이 문제가 결국 걸려있는 거고, 그걸 지금 이제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아직까지 지금 얘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결국 최종 책임은 정계 은퇴겠죠.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당이 해산을 의미하는 걸 테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최종적인 정치적으로 마지막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일단은 얘기한 게 증거의 조작은 단독범이다. 그런데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미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잘 알고도 그거를 1차도 한 번 하고 심지어 1차 때는 미필적고 이거 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 이틀 뒤인 5월 7일에는 확정 줬고 이거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증거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위에 얼마나 올라가는가 중요한 좀 앞으로 더 조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전체가 부실 검증이라는 거. 그리고 공명선거를 할 의지가 그 내부에서 철저하게 있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 발표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도 역시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저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원점.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그 초심을 다시 돌아보겠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건가요? 이 현 단계에서 정계 은퇴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러면서 원래 내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그 마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복귀를 해보겠다. 그리고 다시 그런 어떤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결단을 말하겠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결국은 지금 선택권이 자신한테 없다는 뜻으로선 들립니다. 지금 자기가 내가 먼저 뭘 선택하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 있고 검찰도 수사를 더 계속 질질 끌진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속전속결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을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종대 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과 발표 입장이?
네. 지금 오늘까지 한 거로서는 어쨌든 사과는 좀 늦었지만은 네. 어쨌든 사과를 한 거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과를 한 다음에 적어도 국민의당이 부실 검증한 책임은 물론 이제 지도부가 과연 여기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느냐는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국민의당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들이 부실 검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고치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 네. 좀 그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총평을 해주시죠? 사과와 책임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 자체는 뭐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네. 그러면 이제 사과를 한 다음에 항상 묻는 야 그래 잘못했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묻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책임이란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명확한 게 없다는 거죠. 앞서 황수리 의원께도 계속 저 이해 못하겠는데 하셨듯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뭘 내려놓죠? 속된 말로 지금 백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역 네. 의원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비난은 나에게 주시고 우리 국민의당에게는 기회를 주십시오. 즉 나를 죽이고 국민의당을 살리겠다는 건데 네. 정말 나를 죽이고 국민의당을 살리겠다면 본인이 확실하게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계연대를 하든지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네. 지금 저 국민의당이 야 이거 정치검찰의 공세야라고 해서 민주당과 지금 뭐 한판 붙을 기세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법적인 측에서 감옥도 갔겠다. 하지만 이건 도가 넘은 정치 공세 아니냐라고 해서 당과 함께 싸우든지 네. 그게 아니면 깔끔하게 다 내려놓고 정기연대를 하든지 네. 이든지 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만 내려놓고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원점에서 시작하고 뿌리를 돌아보고 저는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뭘 하겠다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문제는 이거겠죠. 본인이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은퇴를 해서 만약에 지금 김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본인이 정기 은퇴를 하면 국민의당이 살 수 있다. 국민의당이 다시 지지를 회복한다.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어쨌든 국민의당이라는 게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당이고, 물론 이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국민 지지가 상당히 호남에서도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본인이 정기 은퇴가 과연 국민의당을 살릴 수 있을까? 전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운명을 같이 한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그런 점에서 지금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와 국민의당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의 정계 은퇴는 곧 국민의당의 붕괴다. 네. 바로 그렇게 보는 게 정치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시간을 두고 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은 그것이 한 내년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충분한 자숙과 여러 가지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갖고 그 이후에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이제 격변, 정계 재편 이런 것들이 예상되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무언가 본인이 확실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갖고 가면서 그때 되면은 새로운 정계 질서가 재편되는 속에서 뭔가 네. 공간이 열릴 것이다. 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의 오늘 입장 발표 있기 전에요. 오늘 오전에 정청래 전 의원이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안철수 예상 발언해서 아마 입장 발표를 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첫 번에 안철수입니다 라고 시작한 건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입장 발표할 때 안철수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고요. 충격적입니다라는 말도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도요. 24시간 뚜벅이 유세하느라고 알지 못했다라는 내용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 정치 얘기, 나쁜 정치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마지막에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되게 없습니다. 이것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 저는 그게 뭐 정청래 의원의 뭐 선견 지명이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예상 가능한,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전 대표로서 선택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뭐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새 정치가 아니다, 나쁜 정치입니다가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그렇죠.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은 이 모든 발단, 이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였죠.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미 씨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 두 사람 지금 사법부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구속이 결정된 이준서 씨 구치소로 이동되는 모습 화면으로 일단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제보가 허위인 건 모르겠습니까? 영상 실시니까 전에 윤희대왕과 있습니까? 억울하진 않으세요? 아직까지 유죄는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게 재판해봐야 되지만 네.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정도의 한 70%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으면 90% 100%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하면 저 죄에 대해서 70에서 80% 정도 소명됐다고 본 것이고 네. 더군다나 흐름이 총선, 대선, 이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우리의 어떤 그 국가의 국기와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됨과 동시에 이 검찰의 입장도 명확하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이번 사건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에게 앞도 끝도 밑도 끝도 없이 자동차 한 대 사와라 라고 시킨 셈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정의를 내렸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생한테 야 차 사와 그럼 사오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못 사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차 사오라는 얘기는 못 사올 걸 알면서도 시켰다는 거예요. 네. 나는 사올 줄 알았는데 못 사왔어.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못 사올 줄 알고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시각 이러는 거죠. 야 이준수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 뭐야? 그냥 당원이잖아. 당원한테 전화해서 증거 조작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뭐 증거 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재촉한다라는 건 이유미 씨가 그 증거를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시켰기 때문에 네. 고의가 있다. 허위 사실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고의가 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못할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지시를 했다. 결국에는 이준서 씨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방점을 찍은 거죠. 검찰의 보는 데는. 이준서 씨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이유미 씨, 즉 증거 조작을 직접 한 이유미 씨보다도 이 이준서 씨 네 책임이 더 크다. 네. 왜냐하면 이유미 씨는 너가 하라는 대로 결국 한 거 아니냐 이런 검찰의 시각인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유미 씨 같은 경우가 먼저 이준서 씨한테 내가 거기 그때 문준용 씨 그 학교 다녔던 뉴욕의 유명한 디자인 스쿨이잖아요. 그 파슨스라고 하는 그 학교에 사람을 안다고 거기 동료 학생을 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그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혹시 들었는지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발단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얘기는 이준서한테 더 많은 책임을 많이 씌우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재판을 해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는 좀 더 다퉈봐야 될 내용이에요. 네. 자, 검찰은 오늘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를 동시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건요. 과연 이 검찰의 수사가 윗선, 국민의당 윗선 지도부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유미 씨 구속됐고요. 그 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다음이 전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에게까지 올라갈 것이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면서 당연히 이제 가장 관심은 이제 윗선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고 국민의당들이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 이제 그 대목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 같습니다. 이준서 씨, 아까 전에 검찰이 얘기했지만 초등학생에게 자동차를 사온 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결국 이유미 씨가 계속 재촉을 해서 이걸 만들어 가라 그러면 그때마다 제대로 또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정상적으로 제보자에게 정상적인 제보를 받은 건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네. 그걸 이준서 씨가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내지는 확정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도 공명추진단장 차원인 그쪽에서 단에서도 여러 차례 이 제보자의 신빙성이 있느냐, 이 제보 내용이 맞는지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서 씨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자회견을 여는 걸 방치했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수사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어쨌건 이건 공명선거 추진단 차원에서 그날 5월 5일 발표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김인원 부단장이 발표했고 뭐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도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공명선거 추진단장 최종 결정권자는 이용주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미 이 의원의 보좌관을 한번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으로 밀어보면 현재 검찰은 김인원 부단장,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 2명 조사하고 나서 아마 이용주 의원도 당연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관심은 오히려 과연 이제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전 후보
까지도 어쨌든 발표되기 전에 이제 만났거나 문자 그렇죠. 메시지 등등 주고받은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갈 것이냐 네. 그 부분이 더 관심사라고 봐요.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폭로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5월 5일, 5월 7일. 네. 그런데 이제 5월 5일 날 한 번 한 다음에 그 전날 대책위가 열립니다. 야, 그런데 너 그 가져왔는데 과연 그 사람의 연락처 이런 걸 좀 내놔봐라.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준서 씨가 이거는 내가 만약에 공개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다 공개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네. 그래서 5월 5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동료라고 하는 사람이 문준용 씨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졸업 연도가 5, 6년 예. 이상 차이 난다고요. 예. 그리고 그걸 5월 6일 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거 안 맞지 않냐. 그랬는데도 이준서 씨가 다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결국 5월 7일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검찰의 조사를 정리해보자면 이준서 씨가 전체적으로 다 종합 기획을 한 셈이다. 네. 아직 그 위에는 오히려 의심을 했지만 너무나 이 사람이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발표가 이루어지게 된 거다.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언제 이게 지도부에 보고됐고 사후에 은폐됐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준서 씨는 이번 사건의 사실상 주범이고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